슬프타임즈 2022년 11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우주경제 로드맵으로 경제 영토 달 화성으로 넓힌다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 2032년 달 착륙, 채굴, 광복 100주년 2045년 화성 착륙이라는 제목입니다. 5년 내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해서 6대 정책 방향 제시하고 우주경제 강국 도약 위한 미래 우주경제로 로드맵 발표. 서울 뉴스원 나현준 기자의 11월 28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달 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요 말이 좀 들어오네요.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밝혔다. 비슷한 뉴스들이 각종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윤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 미래 세대의 달 자원 화성 터전 선물, 윤 대통령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 참석, 우주 강국은 먼 미래가 아닌 청년들이 가질 기회, 달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에 달, 2045년에 화성 착륙, 유사한 내용들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설립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과제는 우주로 가려 그러면 화성 연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고, 대체 에너지 산업이 발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 태양광으로 동력을 얻고 등, 또한 방위산업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우주군 사령부 만든다. 북 ICM 위협에 서둘러 연내 편제 갈추듯 미 본토방 인도태평양 사령부 이은 두 번째. 미 우주군, 인태 우주군, 주한 미 우주군.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삼박자, 미국에 있는 우주군이 있고 인도태평양 우주군이 있고 주한미 우주군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C-41인지 C-4-1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결해 실시간 정보 교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중국 견제 같아요. 중국 견제인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는 명분이 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미국 말을 들으면서 뭔가 주는 게 있다면은 우리도 받아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우주 기술은 미국이 앞섰으니까 뭔가 미국이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 여기에서 이제 열린 모양인데요. 경제 로드맵 선포식이다 해가지고 발표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US 스페이스 포스에서 우주군 이 간판이 있는 데서 말하자면은 이 로켓이죠.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장면을 또 그냥 갖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윤 정권이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뿐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시기 윤 정부 국정과제에 없었던 우주 경제가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게 제 의문점입니다. 우주를 갖다가 스페이스로 영어를 아마 붙였을 모양인데, 스페이스 포스 이런 식으로 붙이니까 우리는 우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거를 언뜻 공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우주 공간 경제다 이렇게 그냥 말을 또 붙여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위한 우주 항공청 등의 아이디어는 어디 싱크탱크의 작품일까 하는 궁금증이
야기됩니다. 제가 그 윤 대통령 그 초임 시기에 그 스크랩해 놓은 중에서 주로 이게 산업자원부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쭉 그 국정과제를 보면은 뭐 우주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또 과기부 과제도 훑어봤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권이 출발하면서 그렇게 그 우주 용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또 방위산업과제는 또 이렇게 그 일부러 또 표현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방위산업 측이 이제 국방부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우주 공간 경제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쨌든 이 우주 경제와 관련해서 일련의 발생 사건을 연결해 보면은 바이든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주로 전기차나 뭐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많이 그 투자해 주세요라는 게 이제 기억에 남죠. 땡큐 코리아라고 그랬던가요? 땡큐 뭐 땡큐 삼성, 땡큐 그 현대, 땡큐 SK, 땡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바이든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go together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권 문정권 말기인가 그 헤리티지 재단 회장이 하나를 방문한 것도 의미 있는 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 전에 소개한 주한미 우주군 설치도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고요. 이거의 명분들이 북한 ICM 발사 등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겉으로는 중국 보고서 저기 7차 핵실험 이런 거를 견제하는 거는 중국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은근히 이제 압력을 주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제가 해석할 때는 한미일 공조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그 압력을 넣는 형국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정권 때 유일한 실패작이 뭐냐 그러면은 중국 국경절에 그 박근혜 언니가 그 참석을 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우려도 했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그 퇴진은 결국 그 미국하고 그 이 보조를 못 마치고 독자적으로 그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그 강행하다가 망한 게 아닌가. 이 견제에 걸려 가지고 걸림돌에 넘어져서 꼬꾸라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이 우주 경제 프로젝트는 그 윤 대통령 독자적으로 나올 윤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나올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러면은 그 싱크탱크라는 게 난 국내 싱크탱크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물론 이제 공조하는 연구기관들도 뭐 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한미 공조 프로젝트 같다. 뭐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에 따른 저출산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AP 야마구치 마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게 우리는 빠르게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시다 그 총리한테 그 위원회가 무슨 레포트를 많이 냈대는데 일본의 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인구 감소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꼽는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기시다 총리는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의 재무국방장관 측에 지시를 했다. 상당히 이 경제 규모는 세계 3위의 일본인데 방위비의 그 예산은 그 2%가 아직 안 되는 거니까 작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뭐 방위비를 계속 그 2% 선까지 올리겠다 하는 얘기는 아시다시피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보통 국가화 하는 거 아니냐, 재무장화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어서 이어지는 어떤 그 연결 뉴스에는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도 방위 산업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소형 국산 무장 헬기 양산으로 유도 로켓 정밀 유도 포탄 개발도 한국 연합뉴스 일본판인데요. 어쨌든 자관 그 소형 무장 헬기를 통해서 기습 그 작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국지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데 그 투자되는 게 그 한 5조 7,500억이나 2031년까지 투자해서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 일본 문예 그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를 그 문예춘추죠. 문예춘추니까 가십거리 수준으로 그 좀 기사화한 것 같아요. 그 좀 이쁜 얼굴로 찍힌 모습인데 뭐 근데 이제 이 제목이 재밌죠. 한국 미용 기술의 결정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웃는 거. 너무 뷰티풀하다. 9만 명의 팬클럽이 생긴 한국 김건희 대통령 부인. 50살인 거예요. 는 나이를 몰랐는데 50살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또 키가 170이면 꽤 큰 키였군요. 네. 근데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만 원짜리 이 만원 앵이니까 10만 원짜리 이하의 깔끔한 복장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그 옷걸이가 좋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좌파에서 바이든의 발장을 껴 아첨해서 천안이라고 비판이 나왔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가서 프랑스 그 대통령인가 그 누구죠? 그 친구 젊은 친구한테 팔짱 낀 거는 그건 꼬리 친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참 수준 낮은 그런 꼴들의 뉴스를 좀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은 뭐 일본과의 그 과거 문제 해결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목을 끌 김건희 부인이 일본에 있어서도 중요 인물일지도 모른다. 이런 또 예측 기사를 내고 있네요. 왜 그러냐 그러면 키시 총리 부인은 이 아세안 회의에 가서도 별로 그 프레쉬를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좌파 애들 때문에 신문에 많이 오르게 되는 거니까 어, 그게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아니 이미지가 어떻든 언론에 많이 뜨면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적수라고 그러죠. 좌파애들이 김건희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 오히려 그 인기 올려주는 걔네들이 그 자충수를 지금 두고 있다.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동훈 총리 뭐 그거 뭐 취재했다는 그런 애들도 그렇고요. 시진핑은 그만두고 치마라는 게 이제 부인 치마에 그 눌러 앉아라 그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변란이 일본에도 파급 신주쿠 니시구치에서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의 직격 이게 일본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세계 각국의 중국 유학생들 주로 학생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반대 시위들이 지금 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막 보도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시진핑 되죠 라고 참 번역은 일본말을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을 잘했네요. 네. 뭐 이런 거로 있고 행사 4시간 전에 대표자가 장소를 결정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중국 유학생이 파출소에 가서 상담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일본 충경 아저씨는 정말 친절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경찰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또 느껴지네요. 폭풍 전의 고요의 먼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폭풍 전야에 발생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경고한 것 같았던 시진핑 집권 3개의 형편은 상당히 나빠질 것 같다.
그래서 그 중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유인물에 뭘 백지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은 죄가 안 된답니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쓰는 것은 이제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중국이나 뭐 홍콩 또는 다른 나라에서 했을 때 백지를 들고서, 중국 내에서도 백지를 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백지를 들었어도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런 거니까 법적으로는 안 걸려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좀 읽어보면은 관련해서 유튜브 언론 기관들의 유튜브 뉴스들이 나왔고, 일본 쪽에서 어, 스금평, 야메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산당 퇴진, 천안문 사건 이래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다, 이런 얘기 같죠. 그리고 시진핑 대 14억의 시민의 구도다. 코로나 반대가 방치를 하게 되면은 자유를, 민주주의를 잃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일본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내용을 이렇게 커리커처화, 만화화해서 일본 뉴스가 만들어졌네요. 중공안, BBC 기자 감금 폭행, 들불처럼 번진 봉쇄 반대 시위, 연합뉴스에서 소속을 했는데, MBC 소속 에드 로런스 기자가 수갑에 채워진 채 연행되고 몇 시간 동안 구타당하고 풀려났다, 이런 얘기고, 이 중국 자체 내에서는 SNS를 막 막는데 검열을 뚫고 탄압문 이후 최대다. VPN이라고 우회 접속하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런 장면만이 아니고 각지에서 농성하고 반대 시위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VA 뉴스는 주로 미국의 소리 뉴스는 주로 북한 관련 뉴스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한 쭉 보다 보면은 맨날 거기 같은 뉴스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다가 최근에 또 김정은이가 자기 딸내미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어떤 쇼맨십을 또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세컨더리 제재 기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의 ICM 개발이라든지 7차 핵실험 뭐 이런 등등은 결국은 중국하고 북한이 공모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의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네요. 김정은의 딸이 두 번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후계설에 불씨가 되고 있다. 피플지 버지니아 챔리 기자의 유도 내용인데요. 국내 뉴스에 이런 사진이 게재된 건 없는데, 외국 뉴스에 꼭 이런 사진을 봐야 찾을 수 있는 게 참, 우리나라 국내 뉴스는 이런 거 왜 좀 안 낼까,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살이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다시 찌고 있는 모양인데, 전에 왜 살이 조금 왜 빠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 아버지 판박인 것 같기도 하고, 이설주 부인이죠. 부인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관 북한 이 군인들은 자관 이 충성을 보여야 되니까 열렬히 박수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야만이 이제 충성인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관 김씨 왕조에 이제 왕조에서 이제 여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태세네요. 일본도 그냥 여왕으로 만들지 그랬으면 그냥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딸내미하고 같이 참 거대한 미사일 앞에서 또 기념사진을 찍었고, 또 색깔들도 참 북한군 군복 색깔을 꼭 서구식으로, 혼동이 가게 서구식으로, 중동에서 싸울 때 미군들이 이런 색깔로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뭐 아군과 이 적군이 잘 식별이 안 되는 군복들을 입고서 싸우고들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식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먼 데서 찍은 건데 규모 크기가 이만하네요. 엄청 크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참 이런 걸 계속 쏴대니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경제 만들고 또 미국도 우주군 미국 주한미군 내 우주군 창설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막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9일 날 로이터 인터뷰 공개를 했다는데 28일쯤 그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윤 대통령이 했는지 모르지만 국내 뉴스 조선비지에 나온 거는 그 전투적인 노조 문화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그 이 CJ 대한통운 그 분석 내용을 얘기할 때 인용을 했는데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는데 이 합법이나 적법을 떠나서 노조나 그다음에 기업들도 도덕률을 우선시해라라고 이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 깔려야 된다. 라고 저는 좀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일본 측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로이터 인터뷰를 인용해 가지고 북한의 위협 잠못 이루고 한국 대통령 일본의 방위 강화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방위비를 증액을 해가지고 계속 해 나가려는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 북한의 미사일이 영토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졸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걸 메시지를 보내니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의 발언을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뭐 내일 춥다는 뭐 안전운전 뭐 그런 안내 문자 이런 게 참 잘 오네요. S조선 윤씨 평양의 엄중경고 로이터. 그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서 로이터가 그 일부 공개한 것은 폭넓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그쪽에서 뽑은 뉴스 제목은 평양의 엄중 경고를 그 헤드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국과 동맹국들로부터 전례 없는 반응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냐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유엔이나 이런 데를 대해서 대북 제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니고 니들이 무기로 했으면 우리도 무기로 뭔가 보여준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거 같은데. 그 북한이 그 일본 EEZ 존에 그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북한 그 EEZ 존에 뭔가가 또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암시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북한의 영향을 그 좀 영향력을 미쳐서 북한이 도발을 더 이상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도발을 해야 명분이 있어서 다시 그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 들어가고 북한 가까이 가서 연습을 하고 한국은 더 그 또 무기 개발하고 그러면 김정은이하고 서로 공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한이. 이거 그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좀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전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전향해 주면은 게임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제 목숨은 부지하게끔 보장을 해야 되겠죠. 3대 가치, 3대 실천과제, 메타버스 윤리원칙 확립. 그래서 이 정보통신분과에서 3대 윤리원칙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윤리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도덕률 운운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이고 그다음에 무슨 법이고 뭐 하더라도 그 이 윤리원칙이라는 게 사실 도덕률, 도덕과 윤리는 뭐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정부에서 그 이 좀 모범적으로 지키고 또 본인들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실천 원칙을 제시했는데 아직 법부로는 아니지만은 그 연성 규범이다. 연성 규범이라는 용어를 오늘
제가 뭐 처음 배우네요. 그러면은 법으로 한 게 이제 강성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암호화폐도 뭐 이와 같이 좀 하지 그랬어. 암호화폐도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 상장 폐지된 데는 그 뭐 위 뭔가 그 뭐 그런 거요. 그런 거로 봐서는 그 행정부도 발빠르게 이 변화하는 그 경제 현실이나 뭐 이런 금융 현실에 대응해 가지고 먼저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이런 그 윤리 원칙이나 도덕률이라 그러면 이제 거시기 하니까 윤리 원칙 같은 거를 그 금융 그런 그 암호화폐 이런 쪽에서도 좀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 좀 발표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중국 제25 전투기에 탑재된 국산 엔진 화면.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이게 무기를 싣고 그 저기 뜨려고 그러면은 그 이게 그 러시아 비행기 엔진 마력 가지고는 그게 좀 힘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중국 항공모함을 띄우고서 비행기 뜰 때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잘 못 뜨니까 폭탄 한두 개뿐이 못 싣는다. 그런데 이제 폭탄을 이렇게 많이 그 실은 거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이제 엔진이 강화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디펜스 뉴스 마이크 여라는 그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해줬네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 이 엔진을 그 자체 개발했다, 토종 엔진이다, 뭐 이런 거로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이 이 영국 그 항공모함에도 그런 게 있지만 약간 그 슬로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게 돼 있는데 그 강한 추진력 없이도 뜰 수 있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캐터필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발사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짧은 그 추진 거리에서 그 항공모함에서 뜰 수 있는 뭐 그런 기술 같은 거를 지금 중국도 개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뭐 자기네들도 노력은 하고 있겠죠. 이제 뭐 세대째 만든다고 그러는데 노스롭 노스롭 노스롭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B-21이 거의 다 왔다. 스텔스 폭격기의 다음 목표는 말끔한데 이제 그 외계인 그 우주선 같이 그 생겼죠. 이것이 12월 2일 날 출시된다는데 미국의 그 공군력이 이거로 다 대체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고 막강하게 말하자면은 그 미국의 이 공군력에 다들 저기 머리 숙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세대 항공기라고 자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분석 베트남의 반천탁 단속은 공급망과 투자를 위축시킨다. 로이터 프란체스코 과라시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베트남도 그 중국을 흉내내 가지고 반부패 운동을 펼치고 있고 2016년부터 진행되는데 공무원들이 보신하냐고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뭐 허가가 잘 안 나고 이런 게 그 공산주의의 그 맹점이라고 또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조달과 투자를 허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결과 의약품과 휘발유 수입과 중요한 에너지와 제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 어떤 그 국가 법치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완벽하지 않을 때는 공산당 무슨 허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가 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부정부패로 걸려가지고 지들 목숨이 날아가니까 말하자면은 그 보신주의로 베트남 공무원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 원인이라고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신청이나 뭐 이런 건 많은데 허가가 안 나오고 뭐 이런 걸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병목이 누구냐 그러면은 베트남 공산당 그 행정가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 지도자를 포함한 국가 간부와 공무원들은 일을 하면 실수를 할까봐 감히 일을 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완전한 투명성과 법치주의 없이 시행된다면 광범위한 부패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은 민주국가든 공산국가든 그 형평성이 있는 법으로, 현대 국가는 법치국가니까. 근데 저는 법을 떠나서 합법이냐 위법이냐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옛날로 돌아가라. 뭐냐? 윤리와 도덕률로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게 돼야 국민들이 속이 시원할 거다. 아마 위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제거되는 시스템이 형성되는 사회가, 나라가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 11월 29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